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올해에, 그러니까 22년도죠. 22년도 건축 기사에 대한 필기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실수로 해서 다시 뭐 준비하시는 게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해 한 해 동안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이러한 과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의 대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년도에 출제했던 문제 중에 과목 순서별로 시험 순서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총 5과목을 보죠. 5과목 중에 하나의 꽃이다. 하나의 든든한 나의 백이다. 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계획입니다. 원래는 계획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건축기사에 출제되는 내용이라든지 문제의 난이도는 아직까지 수험생들한테 실망을 준 적이 없습니다. 실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 안 하고 엄청 쉽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항상 이렇게 쉽다, 어렵다는 비교 대상이 있는 것이죠. 이 계획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과목은요. 과목당 우리가 20문제씩 출제가 돼요. 총 20문제라는 것 중에 만점을 받은 학생은 없습니다. 왜? 여기서 2문제 정도는요. 어려운 문제, 낯설은 문제, 틀려라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건 사실상 모든 특히 계획 같은 경우는 이 2문제를 제외하면 18문제가 바로 만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한테 수업을 듣고 시험 봤던 학생들을 우리가 보면 보통 16개에서 많은 18까지 그 만점에 가깝죠. 그죠? 그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실망시키지 않았던 계획. 난이도는 상, 중, 하 중에 중간에서 좀 쉬웠던 부분, 중하라고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출제 개념은 방금 얘기했듯이 기본 개념, 여기도 말하는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기본 이론 강의예요. 기본 이론 강의를 숙지한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응용되는 문제가 일부 출제했다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쉽다 그러면 기출문제에도 연속적으로 나오겠지. 뭐 한두 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 많게는 5개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변형이 된다. 틀린 걸 찾아라, 맞는 걸 찾아라. 지문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이라는 것은 내용 자체나 문제 자체가 서술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 자체를 한 단어만 바꿔다든지 그 다음에 주어하고 뭐 명사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이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바뀌었죠. 시험 자체가 CPT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뭡니까? 기본 개념으로다가 계속 시험 문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그동안 쉽게 출제가 됐지만은 기본 개념, 이론이 숙지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올해도 일반적으로 응용되는 문제라기보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 그죠? 이런 문제들, 뭐 건축사나 이런 관련된 문제에서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 점수를 주는 문제들,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얻어야 될 부분은 실망시키지 않고 문제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엽적이나 복잡하게 꼬아서 출제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냥 틀려라라는 문제. 그럼 틀려주세요. 그 나머지에서 획득할 수 있게 제 강의를 듣고 수업 들으신 분들은 충분하게 고득점을 맞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해서 그죠?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에서나 정리한 것이 아니라
1번적으로 계획 수업을 잘 듣고 정리한 학생들에 한해서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계획도 올해 또 평이하게 중하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CPT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어요. 문제가 계속 새로운 문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강조하는 기본 개념과 기존 문제풀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학습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 지금 방금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시험 범위 및 문제의 난이도가 낮은 과목이긴 하지만, 그죠? 난이도가 낮다고 하지만요. 일단 중요한 건 용어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실생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건축계획은요. 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이런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요. 난이도가 낮다는 개념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80점이라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80점이 뭡니까? 18문제, 15문제에서 18문제 사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또 노란색으로 정확하게 표현해놨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과락이라는 게 있죠. 과락이라는 게 있고 평균 60점, 평균과 과락. 과락은 한 과목당 8문제 밑으로 맞이게 되면 8문제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락을 면해요. 그럼 어려운 과목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과락을 면할 정도로 공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런 계획 같은 고득점은요. 평균을 높일 수 있는 과락은 나오지 않고 평균을 올리는 거. 다른 과목에서 빼앗긴 평균을 이 과목에서 보충을 해주는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과락은 8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과목당 8문제씩 다 맞추면 뭡니까? 평균 6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쉬운 과목에 있어서 평균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이나 정의, 일반 용어적인 해설들을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좀 풀어준다면 됩니다. 기출문제풀이도 제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에듀윌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완벽합니다. 처음에 이론적인 개념들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출문제풀이,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정리까지 우리가 그 과정만 잘 따라오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하게 좋은 성과, 보답을 받으실 겁니다. 하여튼 계획은요. 이렇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즉 평균을 끌을 수 있는 과목이다. 올해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준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획에서 22년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를 꼽아봤는데요. 자, 이러한 식으로 들어봅니다. 대표적으로 항상 실망시키지 않는 빈번한 주제 중에 하나, 올해도 나와줬다는 거, 오피스 랜드스케이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줍니다. 사무소 건축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틀린 걸 찾아라는 거예요. 그 틀린 걸 찾아라라고 하면은 하나는 틀렸고 세 가지는 맞았다라는 개념. 그리고 항상 문제는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참 미련한 방법이 문제다 문제. 이거 나와서 그 문제다. 그 옳지 않은 거니까 틀린 답을 외우게 돼요. 이거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틀린 내용이죠. 그 문제다 외우시면 문제 틀린 거 외우고. 그럼 또 응용되면은 이거 틀린 거였나 맞는 건다. 혼동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문제다. 틀린 답을 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지 마시고요. 오피스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해 준다면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다 외에도 큰 도움이 되죠. 앞으로는 그게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시험 자체가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계속 추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체계적인 에듀윌만의 시스템을 따라 주신다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 랜드스케이프 이런 문제를 보면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풀어진다면은 분명히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축 시공에 관련된 거 두 번째 과목으로 우리가 건축 시공이 있어요. 시공도
사람들이 좀 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시공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계획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공을 보면은 그 범위가 좀 넓고요. 범위가 좀 넓고 그 다음에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모든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 정리예요. 계획은 우리가 왜 쉽다라고 느끼냐면 실생활에서 여러분 집에서 볼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사무소나 은행이나 영화관 이런 것이 나와주기 때문에 좀 쉽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다. 즉 용어가 쉬워요. 하지만 시공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용어가 낯섭니다. 낯설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철골이라든지 뭐 좌골이라든지 국부좌골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나와주고 그 시멘트라든지 자갈, 뭐 굵은 자갈, 뭐 장골재, 그다음 분말도 이러한 용어들은 딱 들어봤을 때도 낯설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거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세워진다면 그 과목은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일단은 시공도요. 올해는 중정도다.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시공이라는 과목이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부분에 집중돼서 나오지 않고요. 전체 시험 범위에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막상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2문제. 이렇게 나와요. 총 이것도 20문제입니다. 그 20문제 중에 전반적으로 올해에 많이 골고루 분산돼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재료 부분이 재료 부분, 그 다음에 마감. 뭐 마감이라고 하면은 재료나 뭐 여러 뭐 방수 재료도 있고 이렇게 나오고 마감이라면 좀 나왔던 미장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도장이라든지 페인트 재료 이러한 부분에서 골고루 분산돼서 나와줬다는 것이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난이도를 중으로 놓은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뭐 철근 콘크리트 어려움 많이 나오겠지. 예전에 뭐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 나왔던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평준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어느 한 곳만 집중하지 마시고 전 과목을 골고루, 전 지원 범위를 골고루 대비를 하셔야 시공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 용어에 대한 정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절대로 어려운 과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대한 경향은 철근 콘크리트보다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가 됐다는 것으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쓸데없이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는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은 방금 얘기했던 내용, 시험 범위를 넓혀서 골고루 공부하셔서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포커스적인 내용, 그것을 잘 정리, 서머리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한 시공에 대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1차 필기를 합격하시면 2차 실기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2차 실기의 과목이 시공, 공정, 적산, 품질이에요. 그중에서 시공에 관련된 부분이 뭡니까? 거의 18문제 이상이 시공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때 2차 실기는 시공도 있는데 1차 필기처럼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논술형 주관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필기 때 시공을 좀 기본기나 개념이 잘 정리가 돼 있다면 근데 1차 필기는 사지선다형이니까 고르시면 되는데 2차 실기는 직접 검정색 볼펜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 1차 필기는 그냥 얼음품이 기억한 거를 답에서 고를 수 있지만 2차 실기는 완벽하게 손으로 익혀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들 수가 없어요. 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차 필기 시공을 준비할 때는 2차 실기까지를 고려해서 그렇다고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똑같습니다. 비슷한데 좀 더 약간 추가된다. 직접 쓴다는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실기 50% 이상 출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에서 1차 필기 준비할 때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2차 실기가 편하고 단기간 합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에 출제됐던 문제들, 시공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렇게 공법에 대한 것들, 그래도 아까 철근 콘크리트라기보다 공법에 대한 거,
재료에 관한 거, 마감에 관한 거 등등등 또는 건설 경영에 관한 입찰이나 계약이 전부 다 골고루 나온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항상 기사 시험의 특징은 공부에 설명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게 참 잘 나와요. 왜냐하면 문제에다만 공부하신 분들한테 낭패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탑다운 공법이 뭐냐라는 개념이 잡혀 있다면 항상 이 똑같은 문제 나오지 않아요. 이게 동시한다 이렇게 이게 문구가 조금씩 바뀌게 나온다. 그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개념 정리에 의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뭐가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역학이 포함이 된다는 소리예요. 역학. 보통 10문제, 10문제 정도. 그죠? 예전 같은 역학이 좀 적게 나. 역학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는 것도요. 일단은 기출 문제에서 이거는 왜냐면 계산 공식이고 어차피 시험에서는 고학년 계산기를 가져가지만 계산 공식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왜 내가 볼 때는 수업을 잘 들으시면요. 정해진 문제는 그걸 뭔 의미하냐면 바로 공식입니다. 공식. 계산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 약간 숫자만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출제가 돼요. 공부하시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리 딱 보고 이거 도저히 나 이거 모르겠어. 난 난도증이 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용어입니다. 이것도 용어에 대한 개념만 잡고 공식 정도만 우리가 풀 줄 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아요. 기존에 출제된 문제의 숫자 바꾼다도 아니 똑같이 나왔던 문제들. 하지만 공식이나 개념을 모른다면 공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그것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난이도는 중간 정도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고 요번에 올해의 특징은요. 개정이 있죠. KDS 규정이 약간 바뀌었다는 내용인데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진 않아요. 적용되지 않지만 그거 바뀐 거의 내용이 그렇게 시험의 합격에 좌우될 정도의 영향은 주지 않았지만 점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조금씩 더 변화가면서 개정된 부분이 업그레이드된다. 개정했다고 해서 뭐 공식이 아예 없어지고 추가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수업을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숫자적인 차이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구조나 역학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기출 정도의 병역 문제 그 정도만 하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전략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꽈락만 면하겠다라는 식으로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기출 학습만으로 꽈락이 면하기 어렵다. 실기까지 연계되는 과목이다라고 나와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직도 공식에다가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용어적인 해석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주신다면 그렇다 극복한다 그래서 그것을 뭐 진짜 어렵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식과 용어에 대한 개념만 들어오는 구조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 또한 이 과목은요. 실기까지 연계된다. 즉 실기에서도 아까 내가 실기 얘기했죠. 시공, 공정, 적산, 품질 거기에 구조가 또 하나 있어요. 구조 문제도 나와요. 그럴 때 그렇다고 해도 구조가 또 다른 개념에 드는 게 아니라 이 1차 필기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 단지 1차 필기와 실기의 차이점은 사지선다냐 논술이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답만 적진 않습니다. 우리가 1차 필기는 답만 잘 고르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실기에서는요. 풀이 과정까지 쓰셔야 됩니다. 풀이 과정과 정답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정답 처리가 돼요. 실기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고 절대로 과가는 안 되고요. 1차 필기에서 풀이 과정까지 하면서 하시게 되면 2차 실기도 준비되는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유형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줬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구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가장 평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여기서 내가 아까 늘 강조하지만 공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고 그 밑에 단위라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FC 설계 기준 압축 강도라든지 FIP 이 값이 다 주어져요. 일반적인 공식을 알고서 거기가 대입만 시키게 되면 약간의 단위 환상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또 암산도 아니에요. 아니고 공학용 계산기로 우리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 나오는 그 공식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구조에서 이거 각각의 뜻이 뭘 의미하고 이러한 문제는 어떤 공식을 적용할 것인가 그것만 잘 정리가 된다면 구조 또한 어렵지 않은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설비. 자, 설비도요. 일단은 올해도 중간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대부분 강의나 기출 문제에서 나왔다. 계산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요. 제 수업을 듣고 시험 보시는 분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비도 좀 더 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설비, 건축 설비 부분에 전기라는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비라는 개념, 구조처럼 단위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단위 환산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곱해주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 환산입니다. 단위가 통일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문제상에 이게 SI 단위가 있을 수 있고 공학 단위로 출제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단위만 좀 바꿔줘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해주면 답이 나오는 문제. 그런 계산 공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외적인 부분은 기존에 출제된 문제가 계속 출제됐고 약간의 문제 내용이나 지문이 옳고 그름만 바꿨을 뿐이지 이것도 개념하고 용어 정리만 충분히 돼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비라는 부분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시험 범위가 넓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원래는 설비 기사라는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냉난방이라든지 난방이면 에어컨 또 보일러 난방 효율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전기라든지 엘리베이터 승강기라든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전부 다 공부한다는 것은 어리석는 것이고요. 또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 그다음 앞으로 나와야 될 것, 주의할 점, 아까처럼 다 설비 같은 경우는 단위 환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해주신다면 설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과목이다. 단 여기서 보여주고 있듯이 난이도의 편차가 있다는 것, 즉 어떨 때는 쉽게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려운 문제만 몰려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난이도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시험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 날에 보는 게 아니라 CPT로 변환되기 때문에 이 난이도의 편차에 대한 대비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문제다만 외우는 그런 시대는 갔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올해의 설비에 대한 접근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준다면은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기출문제 중심이라고 하는 건 문제 답만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거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컬비의 대표적인 문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배수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중 통기관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봐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수 트랩이 뭐고 봉수 파괴가 뭐고 통기관이 뭔가라는 내용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닌 것 중에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계산식으로 나온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식이 있지만 공식보다도 단위의 변환, 미리미리를 미터로, 메가파스칼을 다른 단위로 이렇게 바꾸는 그 정도만 우리가 주의해 주신다면 계산 문제나 이런 단답형 문제도 설비도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법규는요.
뭐 올해의 출제 경향을 보면 법규는 항상 뭡니까? 건축법이라고 해서 건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느냐?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계획법 이렇게 세 가지의 법이 나와줍니다. 근데 여기도 퍼센트를 적어드렸죠. 거의 건축법에 그러니까 주차장법이 한 뭐 세 문제, 그죠? 국토계획법이 두 문제. 그러니까 나머지가 건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회차별로 변동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늘 나와둔 대로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이라는 것은 약간의 뭡니까? 암기량이 좀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용어적인 해석이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용어가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 절차 정리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지 복잡한 공식이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누가 잘 메모리를 하느냐가 건축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정리가 돼 있고 했다 그러면 가능하고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끝내는 문제답 똑같은 거 안 나오면 떨어지고 그러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여기서 나는 이 국토계획법은 굉장히 큰 법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건축법과 주차장법 위주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포커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얘기하면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이라든지 뭐 법규라든지 아니면 뭐 계획이나 법규 요것만 잘해도 평균을 엄청나게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중하 정도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의 전략은 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전략 과목이라는 거죠. 계획하고 법규는요.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이것도 하나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접근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로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자 보십시오. 굉장히 문구가 길지요. 일단은 이걸 다 읽는다 그러면 시간이 머리가 막 혼동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뭐가 됩니까? 바닥 면적이 주어지는데요. 법규에서 주로 틀리게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치수예요. 쭉 가다가 이런 문제는 쭉 읽다 보면은 이 치수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항상 거기서 첫 번째로 틀리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벌써 틀렸어요. 1.5m가 아니라 1m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치수를 확인하고 글자 한번 읽어보면서 접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규는 거의 치수적인 개념에서 많은 오답을 유추해 놓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잘 정리하셔도 법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수험생들을 도와줬던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많은 수험생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뀐 문제 시험 방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CPT다 이렇게 하죠. 보통 나라에서 종이가 모자랐는지 뭐 예전에도 기능사 조금 해와주고 있지만 기사 시험에서도 이제 컴퓨터 시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상에 한 문제 한 문제씩 이렇게 아까처럼 문제가 뜨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선택하게 돼서 시험을 보는 게 CPT 시험입니다. 그래서 CPT 시험 일자와 시간을 전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한날 1시에 봤어요. 종이로 시험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시험 날짜와 시간을 내가 원하는 날짜, 월요일 날 보냐? 나는 수요일 날 본다.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서 선택을 하셔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바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한 날만 본다 그러면 그날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시험 응시할 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면로다가 참 바쁜 도시 사람들 생활하는데 혜택을 준 거죠. 자, 그 다음 질문으로 출제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했는데 출제 범위는 똑같습니다. 늘 배우던 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쭉 설명했듯이 계획,
구조, 시공, 설비, 법규. 뭐 내용은 똑같아요. 과년도 기출, 유사 유형 문제은이 자동 출제가 되며 수험자를 각기 상이하게 출제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날 똑같은 문제로 봤는데 지금은 날짜가 다 달라요. 만약 문제가 똑같아 어제도 시험 봤다며 어제 뭐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보다 다른 문제가 나와준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난이도가 약간 차이 날 수도 있다. 난이도의 차이가 크게 사람마다 달라져.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다 쉬울 거고 공부 안 한 사람은 다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개념에 대한 정리.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해줘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1차 필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2차 실기는 아까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1차 필기에서 나온다. 또 기출이라 유사유형. 기출 문제를 근거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문제다만 보지는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대비책이 공부하는 수험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CPT 시험 난이도가 더 어려울까요?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요. 수험자와 모두 다른 문제가 랜덤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유독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대비책은 수업을 듣고서 확실한 정리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 문제 똑같은 질문인데요. 문제 자체가 변형되어 출제된 부분을 주의해야 하며 돌발 사항에 대비하기 개념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반복 학습, 트레이닝, 그 다음 이해입니다. 무조건 암기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개념에 대한 이해, 용어에 대한 이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암기. 암기라는 것은 뭡니까? 뭐 순서상의 암기 또는 숫자상의 암기, 공식의 암기, 치수 그런 거에 대한 암기다. 이건 이해가 전반됐으면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기출문제 해설을 들으면서 정리가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이해 위주가 돼줘야만이 실패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옳은 것,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지문 자체가 바뀔 수, 아예 새로운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기출은 몇 개년 정도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요. 제가 추천되는 건 5개년에서 6개년 정도라고 내가 얘기해 드립니다. 너무 오래된 거. 건축법 같은 경우는 계속 개정이 돼 있을 것이고 구조도 뭡니까? 개정이 돼. 설비도 개정이 조금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10개년, 20개년, 10개년도 사실은 너무 멀어요. 5개년이나 6개년 사이가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그러면 이거 바라볼 수 있지만 혼동만 더 갈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5개년 이론적인 개념과 5개년, 6개년 정도만 공부하셔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시험 당일 준비물. 이거 없으면 시험 못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으로 뭐 주민등록증이나 뭐 여권, 그 다음 국가에서 인정, 국가기술 자격증 돼요. 그런 것들도 가져가시면 되고 중요한 거 원본을 가져가셔야 돼요. 핸드폰에 찍어간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시고 수험표는 안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험표는 거기 가면 시험장에 다 명단 다 있습니다. 쭉 가져가야 될 것은 신분증 원본을 꼭 챙겨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필기도구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 꼭 가져가셔야죠. 자, 그 다음 모르고 가면 손해.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거기 가시면요. 연습장 여러분 개인 거 못 씁니다. 개인 거 못 쓰고요. 시험장 연습장을 줘요. 주는데 그 연습장 집에 못 가져가요.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 연습 종이 감독 요청하면 받고 퇴실 시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 연장은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 별도 연장은 꺼내서 안 됩니다. 컨닝을 간주할 수 있어요. 절대로 시험장에 있는 걸 사용해라라는 것이고요. 시험 전 CPT 모의고사 꼭 풀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컴퓨터 화면이 되고 어떻게 풀어지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면 낫겠죠. 그래서 우리 에듀윌에 보시면
샘플이 있으니까요. 한번 꼭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망의 합격 불합격은요. 컴퓨터로 시험 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요. 제출하겠습니까? 끝마치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누르면 뭡니까? 바로 합격 불합격 점수가 뜹니다. 컴퓨터가 좋은 게 이거죠. 바로 합격과 불합격을 하시고 합격이 됐으면 바로 실기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목별 점수와 평균을 함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큐넷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에 마이 페이지에서 뜰 겁니다. 하여튼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2022년도 건축기사 필기에 대한 문제 난이도와 학습 방향, 공부하는 요령 등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바뀌는 CPT에 대한 궁금증도 우리가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가 됩니까? 도전하는 것이죠. 도전하셔서 꼭 손안에 자격증을 쟁취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총평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